화법의 특성.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 이 성취 기준은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 말하기의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의사소통 방법은 개인적 성향뿐만 아니라 세대, 성별, 지역과 같은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한다. 화법과 작문이 갖는 사회적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화법과 작문을 통한 의사소통 행위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며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여 사람들의 언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함으로써 인간 의사소통의 총체적 양상을 이해하도록 한다. 화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안다.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의 화법이 표준어나 표준화법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도 이해하여야 한다. 화법의 성격. 1. 화법의 구두 언어적 성격을 이해한다. 구두 언어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가 서로 역할을 바꾸어 정보의 생산 및 교환에 참여하여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역동적으로 사용하여 메시지를 소통하며 정보가 처리되는 인지 부담이 비교적 낮으며 정보 처리가 자동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문자 언어에 비해 구두 언어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두 언어 활동은 참여자들이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적 상황을 공유하면서 즉각적인 상호작용으로 의미를 소통한다. 2. 화법의 상호교섭적 성격을 이해한다. 상호교섭은 의미가 참여자들 간의 협력으로 창조되며 나선 형식으로 진행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화법 상황에서 소통되는 의미는 언어가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의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삶의 경험과 그 말이 사용된 상황에 따라 결정한 의미이다. 언어의 본래적 의미는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과 화법 맥락을 통해 재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법의 과정은 참여자들 간의 끊임없는 의미 협력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화법의 대인관계적 성격을 이해한다. 4. 화법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이해한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때로 화법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한다. 화법의 전통은 일정한 규범성을 가지고 화법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수용과 생산, 일 내용 구성. 화법이 의미의 교섭 과정임을 알고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이 내용은 화법이 단순한 말의 기술이나 일방적인 의사 전달의 과정이 아니라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의미 교섭 과정임을 알고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의미 교섭의 뜻을 알고 상호 교섭적 의미 구성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의사소통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인 관점은 화법을 통해 화자와 청자가 의미의 교섭과 협상을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화자는 청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하며 청자는 화자의 의미 생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이 또 다른 화자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에서 의미는 화자와 청자가 상호 교섭하는 과정에서 협력적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화법의 본질이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협력적 의미 구성 행위임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화법의 기능. 화법과 작문 활동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화법과 작문 활동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하도록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말과 글에 드러나는 자아 개념을 살펴보고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긍정적인 자기 표현,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일기나 수필 등의 자기 표현적 글쓰기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아가 성장하는 체험을 하게 한다. 또한 공동체의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토론이나 토의, 건의문 쓰기, 시평 쓰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화법의 맥락.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맥락을 고려한 화법과 작문 활동의 중요성을 지도할 때에는 설득하기, 건의하기, 안내하기, 소개하기 등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하여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주제, 목적, 청자나 독자, 매체,
담화나 글의 유형 담화나 문서 양식 포함 등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전통적 듣기 말하기의 문화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듣기 말하기 문화를 성찰한다. 화법의 요소 1. 화법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역할을 이해한다. 2. 화법에서 전원의 기능을 이해한다. 3. 화법에서 시공간 및 사회, 문화적 맥락의 기능을 이해한다. 수용과 생산, 일 내용 구성. 4. 우리말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이 내용은 우리말과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문화적 전통이 배어 있음을 알고 우리말의 바람직한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여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우리말의 문화적 전통을 분석하고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우리말의 문화적 전통은 말을 삼가고 필요한 말만 상황에 맞게 할 것을 강조하면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상대방의 체면에 위협을 가하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든지 상대와의 경쟁보다는 협력과 상생을 강조하는 표현 방식 등을 사용함으로써 언어 생활을 통해서 자신과 삶을 성찰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의사소통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말 속담이나 고전 문학 작품 또는 어른들의 언어 생활에 나타난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분석하고 이를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의사소통의 시공간 및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이 내용은 구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시공간 및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을 고려하여 담화의 생산과 수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시공간적 특성이 반영되는 다양한 상황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말할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맥락에 맞게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말할 내용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또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도 의사소통의 양상이 사뭇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를 고려하여 의사소통 상황에 대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맥락을 대상보다 중시하는 집단에서는 사건을 맥락에 따라 해석하지만 맥락보다 대상을 중시하는 집단에서는 사건을 사건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화법의 점검과 조정.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화법과 작문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성찰한다. 화법과 작문이 단순한 표현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이전에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적 사고와 표현한 이후 점검하는 과정에서의 성찰적 사고에 중점을 두어 표현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고와 표현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의사소통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듣기와 말하기의 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듣기와 말하기 계획을 세운다. 듣기 말하기 과정은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하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소통의 효율성과 관계 목적을 고려하면서 내용 선정, 말하기 과정과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말 문화를 존중하면서 상황과 맥락, 메시지, 청자의 지식과 감정과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점검하면서 말할 내용을 준비하고 상대와 공통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뿐 아니라 상대와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효율적인 소통과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담화 상황에서 계획부터 소통하는 전 과정에 지속적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계별 점검과 조정을 경험하도록 지도한다.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1. 수용과 생산의 점검과 조정. 감. 내용의 확인, 추론, 비판, 평가와 감상 과정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조정한다. 듣기의 과정은 담화 유형이나 내용 또는 듣기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용의 확인 단계, 추론 단계, 비판 단계, 평가 및 감상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듣기의 단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평행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듣기 과정에 대한 상위 인지적 점검과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얼마나 잘 듣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 내용의 생성, 조직, 표현 및 전달 과정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조정한다.
말하기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상황적 변인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고 전달해야 하고 실제로 표현 및 전달하는 단계에서도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이해 정도나 반응을 고려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며 말하여야 한다. 비공식적 상황에서는 말하기의 준비 과정이 따로 없이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말하기 과정에 대한 점검과 조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말하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말을 할 수 있고 말하기를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연마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말하기 습관을 되돌아보고 구체적인 말하기 활동을 통하여 말할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조정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2. 사회적 상호작용의 점검과 조정. 담화 참여자의 역할과 기여가 적절한지 점검하고 조정한다. 담화 참여자의 역할은 상황의 공식성 정도, 담화 유형, 담화의 목적, 담화 참여자의 구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담화 참여자는 이러한 변인들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담화 상황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설정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담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조정한다. 담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은 친밀도, 사회적 지위, 상황의 공식성 정도, 담화 유형, 담화의 목적, 담화 참여자의 수와 청중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담화 참여자는 이러한 변인들에 따른 자신과 다른 참여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화법의 비판적 듣기.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듣는다. 이 성취 기준은 화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듣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화자가 청자의 신념,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설득 전략을 사용한다. 의사소통에 사용된 이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을 이해하고 설득 전략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성적 설득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감성적 설득은 청중의 욕망과 분노, 자긍심, 동정심 등과 같은 감정에 호소하여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인성적 설득은 화자의 사람됨됨이를 바탕으로 하여 메시지에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다. 담화에 나타난 설득의 전략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홍보와 광고가 넘쳐나는 현대 생활에서는 광고 등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담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비판적 태도로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을 따져 대응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텔레비전이나 방송, 영화 광고 등에 나오는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정책 홍보나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 등에 나오는 공익적 광고의 특성을 알고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광고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을 찾아내고 그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한다. 화법의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를 평가할 때에는 들은 말이 근거와 주장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없는지를 따져보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비판적 듣기의 기준인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이해하고 상대의 주장을 평가하며 듣는다.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주장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면 비판적 듣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 비판적 듣기를 위해서는 정보나 자료가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는 신뢰성,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타당성,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하는 공정성 등의 평가 기준을 익힐 필요가 있다. 다양한 내용과 양식의 설득적 담화를 평가 기준을 고려하며 수용함으로써 비판적 듣기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의사소통 전략. 의사소통 내용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평가하며 듣는다. 의사소통 내용이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의미이다. 의사소통 내용의 신뢰성이란 주로 정보나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에 대한 것이다. 출처가 불확실한 자료를 사용하였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예로 들었거나 인정할 수 없는 권위를 인용하였거나 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사소통 내용의 타당성이란 말의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 하는 것이다. 말의 내용이 이치에 맞는지 여부는 말의 전후 맥락에서 자료나 근거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나 삶의 이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을 따짐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내용의 공정성이란 말의 내용이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하는 것이다. 사실 판단이나 가치 판단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못한, 즉 편파적인 것이다. 정의로운지 여부는 진실에 부합하고 도리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인데, 정치적으로는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나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의사소통 내용을 평가할 때에는 객관성, 적절성, 효율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의사소통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내용을 평가하며 들을 때에는 평가의 기준을 고려하고 반드시 그 근거를 들어가며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화법의 말하기 불안.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이 성취 기준은 말하기 불안에 대처함으로써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말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많은 사람은 말하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공식적인 상황에 익숙하지 않거나 상대방 혹은 말하기 과제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느낄 때 말하기 불안을 경험한다. 말하기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유창한 말하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며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동작을 익혀 사용함으로써 말하기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말하기 불안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말하기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말하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공식적 말하기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실제로 연습해 보도록 한다. 말하기 불안. 감. 말하기 불안의 원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말하기 불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말할 내용에 대한 확신이나 준비 정도, 청중의 반응에 대한 염려, 자아 개념이나 성격, 대중적 말하기의 경험 정도, 청중이나 말하기 환경의 친숙도 등을 들 수 있다. 자신이 말할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화제와 관련한 입장이나 내용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말하기 불안이 높을 수 있다. 청중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 특히 자신의 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심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자아 개념이 부정적이거나 성격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은 말하기 불안을 더 심하게 경험할 수 있다. 대중 앞에서 말을 해본 경험이 많거나 말하기 상황에 친숙한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말하기 불안 정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하는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말하기 불안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말하기 불안 증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할 수도 있다. 성공하는 장면을 그려본다든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본다든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말하기 불안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좀 더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말하기 불안 정도나 증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상대가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목적에 따른 담화 유형. 정보 전달. 발표.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발표 방법을 지도할 때에는 다양한 발표 영상을 자료로 활용하여 좋은 발표의 요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때 청자를 고려해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발표의 성패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상황에 맞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말한다.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매체 자료로 구성하여 발표한다. 말과 글로만 발표할 때와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때의 효과 차이를 알고 적절한 매체 자료를 발표 주제와 내용에 맞게 구성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매체 자료 이용 윤리, 인터넷 이용 윤리, 발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직접 발표할 경우 발표 상황과 맥락, 청중을 고려하고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에도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다양한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시각 자료를 해석하여 핵심 정보로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한다. 청자가 내용의 전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입부에서 전체 내용을 개관하거나 설명 중간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내용을 소개하는 연결 표현도 필요하다. 핵심 정보를 파악하며 듣고 효과적으로 질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발표 1. 발표의 목적과 형식에 따른 준비 절차와 발표 방법을 이해한다. 발표 준비 시에는 발표 주제와 목적, 예상 청중을 분석하고 발표 자료를 수집한 후 제한된 시간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직하되 도입, 전개, 정리의 구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도입부에서는 발표 내용의 화제나 주제, 목적, 배경 등을 간략히 설명한다. 발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발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역할 분담 내용 등을 간단히 언급한다. 전개부에서는 구체적인 예시 등을 곁들여 진술한 후 정리부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거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내용 또는 덧붙이고 싶은 말들을 짤막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한다. 청중의 집중과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 재담이나 유머, 자신의 경험담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에게 발표 시 사전에 주요 내용을 기억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발표할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말하기 불안 극복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발표 시에는 발음, 속도, 성량, 억양, 어조 변화 등 반언어적 표현과 함께 시선, 표정, 몸짓, 옷차림 등 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발표 과정에서 청중과 질의응답함으로써 청중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자칫 발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하거나 발표 과정에서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게 발표한다. 발표 시간이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시 자료의 추가나 삭제, 청중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3.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발표한다.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4.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며 성실한 태도로 발표한다. 발표는 화자의 일방적 전달 행위가 아니라 청중들이 해당 정보를 이해하고 재구성하도록 하는 상호 교섭적 말하기이다. 따라서 발표자는 사전에 예상 청중의 지적 수준, 관심, 태도 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표의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발표 중에는 청중의 이해 여부와 반응을 확인하고 반영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한 태도로 발표에 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중의 이해 정도나 반응에 따라 필요하다면 계획했던 발표 내용이나 분량, 방법, 순서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5. 발표 내용의 핵심과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듣는다. 토의.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한다. 공동의 의사결정 단계를 이해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토의한다.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선정하고 이에 맞추어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최적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토의. 1. 토의의 개념, 목적, 형식, 절차, 방법 등을 이해한다. 토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화법의 한 형태이다. 심포지엄이란 어떤 논제에 대하여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각 측면의 전문가가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토의의 형태이다. 패널 토의는 3에서 6명의 전문가가 일반 청중 앞에서 토의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토의의 한 형태이다. 패널 토의에서와 달리 심포지엄에서는 발표자 간 상호 토의는 하지 않는다. 포럼은 공공의 장소에서 전문가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한 다음에 청중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토의를 벌이는 것이다. 심포지엄이나 패널 토의에서도 청중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토의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심포지엄이나 패널 토의의 포럼의 형식을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회의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토의의 형태이다. 회의에서는 보고, 토론, 토의 등 다양한 담화 유형이 포함되는데 의사결정을 위한 엄밀한 절차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원탁 토의는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상하에 구별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세미나는 연구자가 학술 논문을 발표한 뒤 참석자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의 한 형태이다. 콜로퀴엄은 세미나와 비슷하나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른 사람들의 그릇된 의견을 바로잡아 주게 하는 점이 세미나와 다르다. 브레인스토밍이란 참석자들이 새롭고 기발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제시한 뒤
그것들 중에서 평가나 토의를 통해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의는 문제를 설정하고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 안들을 평가하고 검증한 뒤 그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토의의 문제는 의문문으로 서술할 수 있다. 토의 문제가 정해지면 이를 모든 토의 참여자에게 알려주어 그것에 관한 사전 조사 연구를 하도록 한다. 이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탐구하여야 한다. 2. 사회자와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토의한다. 사회자의 역할로는 토의의 기획과 준비, 토의의 실제적 진행, 토의 내용의 정리와 보고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토의 진행 임무가 가장 중요한데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토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토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과제 해결의 임무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 토의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토의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임무이다. 과제 해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들에게 토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해주고 토의 사항들을 순서대로 제시해주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의견 교환을 장려하되 토의가 빗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때로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종합해주면서 토의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얻는 방향으로 토의를 유도하여 나가야 한다. 그런데 사회자가 이러한 과제 해결의 임무에만 치중하다 보면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자가 되기 쉽다. 따라서 사회자는 자유롭고 편안하며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토의자가 발언 기회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면서 소극적인 참여자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균등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며 토의자들 사이의 갈등과 의견 충돌 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3.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듣는다. 4.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하며 듣고 능동적으로 의견을 말한다. 토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확인, 문제의 분석, 대안의 탐색, 대안의 도출, 대안의 평가 등의 절차를 따라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 및 오류에 대해 근거를 들어서 논박한다.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쟁점이란 찬반 양측이 각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이며 필수 쟁점은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말한다.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으로는 문제의 심각성,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 등을 들 수 있다. 찬성 측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해야 하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반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해야 함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하기 위해서는 쟁점별 찬반 양측에서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근거 자료에 기반한 주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를 갖추어 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상대 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며 토론한다. 반대 신문 단계는 입론 및 반론 단계에서 상대 측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도록 묻고 상대 측의 답변을 듣는 토론의 절차로 질문을 통해 토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상대 측 논증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질의응답으로 반대 신문 단계를 운영하면 논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토론이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토론자 간 생각의 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논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다. 다양한 논제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토론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쟁점별로 논증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논제의 필수 쟁점을 분석하여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한다.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여 듣고 합리적으로 반박한다. 토론. 1. 토론의 개념, 목적, 형식, 절차, 방법 등을 이해한다.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 토론자와 반대 측 토론자가 각기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화법의 한 형태이다. 교육 토론은 교육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논제를 다루며 그 논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무관한 청중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널리 알려진 교육 토론의 유형으로는 표준 토론, 고전적 토론 또는 전통적 토론이라고도 함, 교차신문,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 또는 상호 질의형 토론이라고도 함, 링컨 더글러스 토론, 의회식 토론,
칼 포퍼 토론, 모의 법정 토론 등이 있다.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논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상대방이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논거들을 예측하여 그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한 후 토론 개요를 작성하여 토론에 임하여야 한다. 이 사회자와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토론한다. 토론 사회자의 주된 역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공정하게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사회자는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규칙을 미리 알려주어 토론이 본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토론이 혼란해지면 쟁점을 정리해서 토론자들에게 숙지시킨다. 질문과 요약을 그때그때 삽입해서 토론의 진행을 돕는다. 토론자는 논리적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토론에서 상대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하여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토론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상대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하면서 듣는다.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 즉 논거이다. 증거자료에는 통계, 사례, 신뢰 등의 사실적 증거와 정황적 증거 및 전문가의 의견, 관찰자의 증언 등의 의견 증거 자료가 있다. 4. 자신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들어 조리 있게 말한다. 협상. 협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탐색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말한다. 협상은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로 전개된다.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조정 단계에서는 문제를 확인하여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며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에 대하여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간다. 해결 단계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한다. 협상 절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의견과 주장이 다른 상대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협상 1. 협상의 개념, 목적, 형식, 절차, 방법 등을 이해한다. 협상이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말한다.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대방의 요구와 이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 능력과 함께 설득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 협상은 참여자, 상황, 행위 조건에 의해 성립된다. 참여자 조건은 협상 참여자가 경쟁적인 협력자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황 조건은 협상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갈등 상황이 존재해야 함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행위 조건은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합의 결과에 대해 이행 의무를 지님을 의미한다. 또한 협상은 참여자 집단의 유형과 주제의 개수에 따라 유형이 나뉠 수 있다. 먼저 참여자 집단의 유형에 따라 협상은 양자 협상과 다자 협상으로 나뉜다. 양자 협상은 협상 참여자의 주체가 서로 다른 두 집단인 경우를 말하고 다자 협상은 셋 이상의 서로 다른 참여자 집단이 협상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또 주제가 단일한 경우와 여럿인 경우에 따라 협상은 단일 협상, 복합 협상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협상의 방법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에 대한 상호 반박, 상대방 이익과 공동의 이익에 대한 탐색, 질문을 통한 제안과 평가, 동의를 유도하는 설득이나 양보를 통한 합의 유도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2.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타협안을 마련한다.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관점이나 이익을 관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설득을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는 데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타협 가능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복수의 대안들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협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협상에서 다룰 쟁점은 협상 전에 결정되기도 하지만 협상 진행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새롭게 구성되기도 한다. 즉 협상 중에 상호 반박 과정에서 쟁점이 구체화되며 합의를 위한 기본 틀이 구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협상 과정에서 자기 점검과 평가 등 상위 인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흐름을 인식하고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4.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대화. 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인식하고 관계 형성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한다. 자아 개념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타인이 주는 메시지에 의해 형성된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의 대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자기 표현은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관계에 따라 표현의 수위도 적절해야 하며 관계가 진행되는 속도도 서로가 받아들이기에 적절해야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자신이 문제로 인식한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 사건만을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바라는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 기대를 상대가 들어줄 수 있는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전달법이다. 부탁, 요청, 거절, 사과, 감사의 말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한다.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 목적과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눈다.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한다.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의사소통에서 진정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진솔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표현한다. 등을 유발하는 상호작용의 장애 요인을 점검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한다. 화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인식하고 관계 형성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한다. 대화 1. 대화의 목적, 대상, 상황 등에 따른 대화의 원리를 이해한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대화 상황, 대상,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며 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상대의 감정이나 의견에 공감하며 대화한다. 공감적 듣기란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듣기를 말한다. 공감적 듣기의 핵심은 일단 자신의 견해를 개입시키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들어주기에 있다. 들어주기에는 소극적인 들어주기와 적극적인 들어주기가 있다. 소극적인 들어주기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상대방이 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대화의 맥락을 조절하여 주는 격려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적극적인 들어주기는 상대방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말을 요약 정리하고 반영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3. 다양한 소통 맥락을 고려하여 대화한다. 이 내용은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며 사적 혹은 공적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맥락을 분석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의 현재적인 시간, 공간 등 구체적인 상황 맥락이 미시적 맥락이라면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은 거시적 맥락에 해당한다. 병문안이나 문상을 갔을 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없듯이 소통의 맥락에 따라 4. 유머와 재담 등을 활용하여 대화한다. 이 내용은 웃음을 유발하는 말하기를 통하여 대인관계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며 우리의 언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유머나 재담은 개인적 대화나 공적 말하기 상황에서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긴장감을 해소하고 의사소통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면담, 면접.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한다. 면담 방법을 지도할 때에는 면담의 목적에 따라 질문할 내용이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면접에서의 답변 전략을 이해하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답변한다. 면접에서 효과적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질문자의 요구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여 어법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며 언어적 표현을 보강할 수 있는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면접 답변 전략을 이해하고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듣고 효과적으로 답변한다. 입시나 취업 등 다양한 면접 상황에서는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면접이란 일반적인 사적 대화와는 달리 질문을 통해 면접 대상자의 지식이나 기능, 성품, 잠재력 등을 파악하고자 특정한 목적을 지닌 공적 대화이다. 효과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질문의 내용과 더불어 질문자의 의도까지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목적과 수준에 따른 면접 상황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답변 전략을 익히도록 한다. 면접 1. 면접의 목적과 형식에 따른 준비 절차와 면접 방법을 이해한다. 면접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질문과 응답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공적 대화의 한 유형이다.
면접은 면접 참가자의 수에 따라 단독 면접과 집단 면접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 면접과 비공개 면접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면접의 절차는 면접 전 준비 단계, 본 면접 단계, 면접 후 평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면접 하기의 경우 면접 준비 단계에서는 면접의 목적에 비추어 질문할 핵심적인 내용을 준비한다. 본 면접 단계에서는 준비된 질문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 혹은 기록한다. 필요한 경우 보충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면접 후 평가 단계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면접의 성과나 피면접자에 대해 평가한다. 면접 받기의 경우 면접 전 준비 단계에서는 예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답변 방안을 준비한다. 본 면접 단계에서는 면접자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답변한다. 면접 후 평가 단계에서는 자신의 면접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한다. 2.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효과적으로 질문한다. 질문의 유형에는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 보충 질문 등으로 나뉜다. 폐쇄형 질문은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은 무엇인가? 나같이 면접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특정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질문이다. 개방형 질문은 이 경우 만약 당신이 교장이라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나같이 피면접자로 하여금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진술하도록 하는 질문이다. 보충 질문은 피면접자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할 경우 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할 경우 추가하는 질문을 가리킨다.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질문 유형과 질문법을 익혀 원하는 정보를 얻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일정한 과제를 정하여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면담을 통해 해결하여 발표하는 식으로 지도할 수도 있다. 3. 맥락을 고려하여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듣고 요령 있게 답변한다. 매체.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듣는다.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1. 여러 가지 의사소통 상황에서 매체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화법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이유는 화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화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달 경로로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면대면 소통보다 전화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화법의 보조 자료로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발표나 동영상, 이미지, 실물, 그래프 등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강의나 토론 같은 경우가 그 예에 해당한다.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고 청자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청자의 집중을 환기하는 효과도 있다. 시각적인 자료의 사용 효과가 청자의 흥미 및 집중도를 높이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구두 언어는 발화되는 순간 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구두 언어로 전달된 내용을 청자가 기억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 자료를 활용해 전달 내용을 구조화하며 청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오래 기억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매체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상황과 화법의 목적에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지,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청자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고 기억을 돕는 데 기여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3. 사적공적인 언어 생활에서 적절한 매체 언어로 소통한다. 태도. 화법과 장문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를 지닌다. 화법과 장문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심을 담아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장문 관습을 이해하고 건전한 화법과 장문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한편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장문 관습은 변화하는 것으로 언어 사용을 통해 삶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자에게는 바람직한 언어 문화를 가꿔야 할 책무가 있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특히 진실성과 공손성을 바탕으로 삼는 언어 생활을 하도록 안내한다.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언어 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언어 표현으로 순화하여 말한다. 부정적 언어 표현의 폐해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태도를 기른다.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언어 사용의 부정적 문제 양상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부정적 언어 표현에는 욕설이나 비속어와 같이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 성장 애지역 민족 인종 등을 차별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방해하는 표현 등이 있다. 부정적 언어 표현의 유형과 그 영향을 인식하고 관용과 배려의 태도로 말하는 습관을 기르고 나아가 품위 있고 바람직한 언어 문화를 형성하려는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한다.